결혼 이후 평생 남편과 지금 대학생, 중학생인 두 아이를 위해서 뒷바라지만 해온 50대 주부 안 씨. 남편은 스포츠용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.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잘 넘기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결국 코로나19는 피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. 남편은 자칫 하나뿐인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다고 토로했습니다. 방법은 하나. 이혼만이 답이라는 남편. 결국 두 사람은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.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. 이혼한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따로 살았던 남편. 그런데 그런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겁니다. 남편과 남편의 숨겨진 여자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를 참지 못한 안 씨. 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? 야, 참 오늘 사연도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우리 가족 여러분들 벌써 지금 많은 말씀들 주고 계신 아직까지도 사이즈 얘기하고 계시네. 자, 아무튼 자, 일단 그 서류상으로 이혼했어요. 근데 위장 이혼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, 이 여성은. 자,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른 여자가 남편에게 있더라. 지금 그 얘기인 거죠? 네, 이혼하기 전에 남편은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위기 때마다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파산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. 그나마 하나 가지고 있던 아파트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덜컥 겁이 난 안 씨는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이혼한 남편이 변해가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. 안 씨는 두 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하고 싶다는데요. 안 씨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야, 진짜 참 답답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연의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, 진짜 이 남편의 가게가 운영이 어려웠는지, 그리고 두 번째, 이혼 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, 자, 그럼 이 얘기는 지금부터 하나씩 좀 따져보죠. 자, 김 기자. 이혼하기 전까지는 이 안 씨 부부, 그야말로 일단 평범한 가정이었어요. 네,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던 안 씨 부부는 그 연으로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습니다. 그 지방의 소도시에 살고 있었는데요. 언변이 좋았던 남편은 스포츠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가게를 인수했는데요. 그 동네의 유일한 매장이라 그럭저럭 운영이 잘 됐다고 합니다. 안 씨는 결혼한 이후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지금은 대학생과 중학생이 된 두 아이를 돌봐왔습니다. 남편은 바쁘지만 안 씨와 두 아이들에게도 자상한 편이었고 부부는 나름 평온한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혼하기 전에 이 아내는 남편의 그 가게 스포츠 용품점이 어렵다는 거를 몰랐던 겁니까? 자, 이혼 꺼내기 한 6개월 전에 남편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했었어요. 아내가 봤을 때 담배도 피기도 하고 끊었던 담배인데 또 가게에서 좀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뭐 얘기는 잘 제대로 안 했는데 어느 날은 가게 운영이 힘들다면서 뭉치를 들고 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. 대출 받은 게 꽤 많다. 이 대출이 지금 못 갚고 있고 뭐 이자는 뭐 불과 이자도 안 될 뿐커녕 원금도 못 갚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 돼서 아내가 남편 힘들다는 알았고요. 다만 집 명의가 지금 아내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집이라도 조금 건져야 되겠다. 그래서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여보, 지금 우리 가게 너무 어려워. 네. 이 우리가 그나마 지킬 수 있는 게 이 아파트 하나인데 집이다. 일단 이혼을 해서 그거라도 건집시다.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 얘기를 믿고 이 부인 안 씨는 도장 찍었습니까? 그 안 씨는 사실 남편 말에 의심을 갖고 좀 두렵긴 했지만 남편이 뭐라고 설득했냐면 이게 헤어지는 게 아니고 서류상만 이혼하는 것이다. 그리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지금 가게는 정리를 하고 또 다른 가게를 뭐 다시 열 테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생활비든지 아니면 등록금이든지 여러 가지 용돈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또 안 씨는 집도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남편이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위장 이혼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합의 이혼을 했는데요. 저희가 위장 결혼은 단속을 하는데 예. 위장 이혼은 단속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위장 이혼은 자유인 거죠. 예. 여성분이 남성 말을 믿고 합의 이혼을 해줬던 거죠. 아니 그래도 소장님
그런 거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되죠. 그렇죠. 너무 이제 순진하셨던 건데, 근데 제가 이 케이스 보면서 아 나라면 제가 이렇게 뭐 너무 순진하진 않잖아요. 근데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저 속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남편이 아니, 소장님 죄송한데 방금 순진 딱 했을 때 박 변호사님이 저 쳐다보면서 이러셨어요. 너 뭐지? 그건 아니고. 뭐지요? 그분 좀 잡아주세요. 네. 어. 무슨 너무 얘기? 순진하세요. 너 무슨 얘기만 하면 막 너무 때려봐. 순진. 우리 박 소장 너무 순진하셔가지고. 뭐지? 얄미워 죽겠다. 네, 그렇게 얄미워요. 무슨 통통한 척하면서 얄미워. 어쨌든 예.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남편이 우리 지금 사업이 너무 안 돼. 그래서 아이 교육도 시켜주기 어렵고 생활비도 주기 어려워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럼 우리 집도 날아갈 수 있어. 근데 이 집은 좀 지키자. 그리고 일단 위장이혼하면 내가 그 남은 돈 이렇게 모아서 다른 일에서 다시 이제 재기를 해볼 거야.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뭘 리어카를 끌어서라도 생활비하고 교육비를 줄게. 나 좀 도와줘. 이러면 사실 주부 입장에서 못해. 그러니까 일도 저는 의심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여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는. 그래서 도장을 찍은 게 아닐까 싶어요. 자, 그런데 이제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전직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. 실화입니다. 그런데 위장 이혼 의혹이 있었거든요. 자,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같이 산 모습이 목격이 돼가지고 이거 가짜 이혼이다 막 이래서 막 그때 말이 많았는데, 자, 김 기자, 어쨌든 진짜 위장 이혼이라면 여보 우리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한 집에 살아도 되잖아요. 네, 그런데 남편은 이제 이혼 절차가 끝나자 위장 이혼 사실을 들키면 안 된다면서 바로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. 남편은 만약을 위해서라면서 옆 도시에 원룸을 구해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. 안 씨가 청소나 반찬 같은 걸 해주러 가겠다고 했지만 자칫 들키면 어떡하냐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혼 후에도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계속 대주고 있었고요.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 눈을 피해서 집에 오긴 했지만 가족끼리 외출하는 건 삼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새롭게 준비하는 가게 문제가 잘 안 풀린다면서 점점 돈을 안 주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생활비랑 교육비마저도 주지 않았습니다. 네, 하는 수 없이 그래서 안 씨가 적금까지 깨고 근처 마트에서 임시직 일자리를 구했고요. 대학생인 딸도 휴학비를 내고 아르바이트에 전념을 하게 됐는데요.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전화도 안 받고 아하. 네, 그런데 안 씨는 또 남편이 자기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줄 알고 오히려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. 야, 여기서 이제 뭔가 딱 느낌이 오네요. 자, 소장님. 네. 소장님께서 아까 우려하셨던 그거, 새 여자가 있다는 거, 남편에게.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? 네. 아니, 저는 그 이혼 도장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여자 문제는 일도 생각하지 말고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어느 날 정말 청천벽력입니다.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가 어떤 여자랑 같이 지나가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. 그런데다가 그냥 아빠가 잘못 봤겠지라고 싶었는데 또 주변에서 남편이 좀 다른 여자랑 있는 것 같아라는 또 지인의 말을 들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부랴부랴 원룸을 찾아갔어요. 오. 근데 원룸에 아무도,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만 사람들 눈을 피해서 갔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자주 못 확인한 거예요. 갔더니 이미 이사를 간 거예요. 그 아이고. 사이에. 한 달과 한 달 사이에. 그리고 너무 놀라갖고 서류를 다 떼봤더니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. 와. 팀장님 그 스포츠 용품점 그거 어떻게 됐어요? 뭐 어쨌든. 아니고요. 이제 스포츠 용품 대출 받은 건 맞는데 집이 넘어갈 정도의 대출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 다 안 씨를 속이기 위해서 한 방법이었는데요. 남편은 이제 안 씨하고 이혼한 뒤에 이혼했으니까 다른 새 여자하고 재혼을 한 뒤에 그 여성하고 재밌게 살려고 하는데 그 핑계로 이 안 여사를 이제 거짓말해서 위장을 했던 건데요. 그런데 뭐 얘기 왜 그랬냐면 본인이 불륜 관계에서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당연히 이혼 청구가 안 받아지니까 이 유책배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위장 여성을 설득해가지고 와이프를 이혼하게 됐던 건데 이 남성 정말 치사하고 비겁하고 정말 아이들한테 이런 걸 했다는 거는 정말 나는 치사한 걸 떠나서 정말 슬픈 남자네요. 불쌍한 남자. 이거 좀 너무 충격적인데요, 진짜. 아니, 박 변호사님, 근데 네. 실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.
아, 있습니까? 뭐 예컨대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중과세가 되거든요. 그래서 문의하기도 하고요. 또 그거 말고라도 뭐 분양 받을 때 그런 것들 이제 한 가구 혜택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하.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좀 예전 같은 경우는 빚이 많을 때 뭐 그것을 가장해서 이혼하는 경우 가장 이혼이 꽤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을 하고 하지만 살기는 같이 산. 그럼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어. 정말 실제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이런 사례 같은 경우도 있고요. 그러니까 떨어져 사는 경우는 네. 실제 서로 여전히 사랑은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정말 채권자들이 뭐 사채를 썼다 그러면 그걸 보러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요새는 저는 제가 알기로 요새는 이렇게 가장 이혼도 많이 하지 않고 또 거기다가 그렇게 또 뭐 일부러 떨어져 살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. 그렇군. 소장님도 좀 보신 적 있나요? 위장 이혼은 몇 번 보기는 했죠. 뭐 예를 들면은 부인이 너무 재산이 많은데 남편이 여기저기서 사업을 하다가 다 안 되니까 이 부인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이혼을 하는 걸 이렇게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고요. 제가 상담을 했던 케이스 중에서는 이제 남편이 아내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떠났어요. 예, 근데 이제 이혼은 절대로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우리가 그냥 법적으로만 떨어져 있으면 내가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더 잘하겠다.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당신에게도 잘하고 내가 조금만 독립적으로 살다 돌아오겠다. 막 이렇게 협박 막 애원 반을 했어요. 그래서 위장 이혼을 이제 해줬어요. 일단 우리가 애들을 키우고 모든 거는 다 하나도 변하는 거 없지만 법적으로만 잠깐 떨어져 있는 것으로 하자. 그랬는데 뭐 그게 안 돌아오더라고요. 예. 지금 장윤아님이 제가 아는 분도 위장 이혼했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요.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위장 이혼 후 두 집 살림한 이 남편. 이거 이혼 취소할 수 있습니까? 인데요. 네. 그러니까 일단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우리 진짜로 이혼한 게 아닌데. 그렇죠. 아니 저 인간 이거 새 여자랑 지금 결혼을 했네. 이거 원인 무효.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재판 이혼이 있고 협의 이혼인데 이 두 부부는 협의 이혼을 한 겁니다. 그 협의 이혼은 가정에서 뭔가 쏘가서 했을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. 다만 좀 입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무효의 부분은 아예 남편이 몰래 이 서류를 갖고 와서 이혼했을 때 그럴 때 성립하거든요. 또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게 가정법원에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해야 됩니다. 협의 이혼한 과정에서. 그래서 무효는 어렵다고 보면 취소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게 조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다, 뭔 소리 하느냐라고 하면서 증거 같은 것도 내지 않으면 이 이혼 취소 소송에서 이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일단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하고 팀장님 마지막으로 좀 저 나쁜 남자 한마디 해주셔야죠 또. 또 어떻게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? 아니 그러니까 뭐 욕은 하지 마시고요. 예. 하지 마시고요. 저렇게 아이들도 있고 사실 위장 이혼하는 분들은 채무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다른 여자 때문에 위장 이혼한다는 거는 저분은 아마 내가 볼 때는 본인이 뒤통수를 누구한테 맞을 것 같아요.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.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. 어떻게 하시죠? 네. 저도 그 맞습니다. 정도는 압니다. 예. 필기적. 사필기죠. 인과응보. 자, 김 기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얘기 잠깐 정리해 주시고 끝내죠. 네, 남편분께 지금 남편에게 가을바다님은 1000벌, 10,000벌, 50,000벌 다 받아라 이렇게 남기셨고요. 김정욱님은 저런 남편과 다시 시작하면 뭐하냐, 이혼한 게 다행이지, 돈은 잘 챙기세요라고 하셨습니다. 자식에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부모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네요.